피해자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어붙여서 비벼대는 행위, 다 강제추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가시고 노출도 심한 이제 계절이 되다 보니까 강제추행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사건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요, 형법 제 29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강제추행죄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피해자가 여성만 해당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제추행죄는요, 조문을 보시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 또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가해자랑 피해자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이 강제추행죄는 종전에는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고죄 규정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벌하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제추행죄는 말 그대로 누가 나한테 추행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당할 사람은 없잖아요. 항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반항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거나 반항을 제압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폭행하고 협박이 네 종류로 구분이 돼요. 최강의의 폭행 또는 협박, 광의의 폭행 또는 협박, 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데, 강도죄라든지 강간죄는요, 상대방의 의사나 반항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만 해당이 되고,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죄는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 외에 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만 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추행은 뭐냐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서 상대방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학설이나 판례가 어느 정도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추행행위 예를 들어보면 골프장 종업원, 캐디겠죠? 러브샷을 강요하는. 단순히 이제 러브샷 하자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뭐 러브샷을 안 하면 내가 여기 골프장 사장을 아는데 뭐 너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러브샷을 강요했어요. 이런 것도 대법원에서 이제 추행행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는 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하는 거,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에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어붙여서 비벼대는 행위, 다 강제추행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제추행죄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처리했던 강제추행죄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사례였어요. 가해자분이 남성분이었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됐고 2명이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휴가를 가서 아마 이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정말 기억이 안 난대요. 이렇게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돼요. 또 수사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이분한테 하라고 했던 게, 인터넷에 가면 정보공개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행위로 고소를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항변을 하든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소장을 열람 복사 청구를 하면 다 보여주진 않아요. 수사기밀 때문에 어떤 팩트는 보여주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수사 기밀에 대한 건 철저히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반대 증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작출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를 접근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 단계에서 야, 얘는 형사재판을 해서 벌을 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구공판이라는 걸 해요. 이제 공판을 요구한다는 뜻인데, 그때는 대등하게 검사랑 싸워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고소장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봤는데, 제주도에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헌팅을 하면서 여자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러네 하면서 첫 번째 여자의 가슴을 만졌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가버리니까 두 번째 여자한테도 똑같이 헌팅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가슴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이 정말 나냐? 그랬더니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진짜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증거를 찾아야 되죠.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휴가를 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격자를
자백을 찾아야 되죠. 아니면 그 주변의 CCTV를 구해가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니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있는 거지 내가 왜 입증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변 친구들도 술을 많이 마셨는지 본인들도 기억이 안 난대요. 헌팅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접촉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솔직히 CCTV는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나마 보여주시는 분은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라도 됐는데 어떤 분들은 경찰이 오지 않는 한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심지어는 경찰이 와도요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증거는 정확하게 확보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초범이고요. 성범죄를 비롯해서 아무런 전과가 없으신 분이고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까 자기는 빨리 합의를 하고 벗어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받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무죄 주장하려면 형사재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정말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했나 봅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수사관들도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전과도 없으시고 조회해보니까 뻔히 알잖아요. 인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의뢰인분한테 CCTV 동영상을 보여줘요. 보여주고 한번 형사재판 단계에서 다퉈보려면 다퉈보십시오 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CCTV 동영상에 보면 헌팅을 하려고 접근하는 게 있고요. 서로 손이 닿은 건 보여요. 근데 가슴이 닿은 건 정확히 안 보여요. 이게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형사님도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가슴까지 닿았다는 건 조금 애매한데 라고 했는데, 사실 증거가 명확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부인을 하잖아요. 가슴 닿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CCTV를 보여줬을 거예요. 야 CCTV에 이렇게 명확한데 부인해? 그러는데 CCTV를 처음부터 안 보여준 건 뭐냐?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니까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툴만 해요. 두 번째 여자분한테도 접근을 해서 갔는데 손만 닿았지 가슴을 만진 거는 정확히 안 나와요. 이 첫 번째 여자분이 추행 행위를 당한 다음에 벗어나고서는 이 남자분이 두 번째 여자한테 가니까 이 두 번째 여자분한테 가는 남자분 뒤를 밟아요. 그 남자분이 헌팅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싫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분이 우리 같이 고소하자 해서 두 번째 여자분도 같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의뢰인분하고 이제 조사를 다 받고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다퉈볼 만하다. 어떻게 할 거냐. 강제추행은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폭행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폭행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때리고 피가 나고 이게 아니고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면 폭행이에요. 가면은 폭행죄는 나올 것 같다. 형사재판 가면은 이제 폭행죄에 벌금형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분들하고 합의만 잘 되면 강제추행죄긴 한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빠질 수가 있어요.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재판까지 그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검찰 수사 단계, 형사재판 그거 거쳐가지고 폭행죄 자체의 제명은 강제추행죄보다는 그나마 좀 난데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생기게 할래? 아니면 합의를 해서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가 되면 강제추행죄 자체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제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하죠. 이게 성범죄니까. 하지만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엔 안 남아요. 이게 수사 경력 자료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그 의뢰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전과로 남는 게 싫고 형사재판까지 가는 게 싫다. 나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투지 않기로 하고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했어요. 수사관을 통해가지고 여성분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합의를 시도를 했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연락이 왔어요. 500만 원을 부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합의할 거면 돈 아끼지 말고 합의만 되면 더 이상 변호사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변호사 보수 일부를 돌려주겠다. 그걸 합의금으로 써라 해가지고 이분 마음 바뀌기 전에 그냥 빨리 합의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단순한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스쿨 있죠.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안 받으면 기소유예 안 나와요. 그거 빠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예요.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해줄 게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합의 백날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갔을 때 그럼 단순 폭행죄가 나오느냐? 요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라는 게 통상 상대방이 반항이나 항거를 하잖아요. 아까 말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 아주 강한 폭행 협박이 들어가서 반항을 그냥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추행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반항을 하면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아니면 추행 행위 전에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아예 반항할 의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습추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가슴을 탁 치고 도망가요. 그럼 이건 뭐 단순 폭행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추행행위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항이나 항거를 할 틈을 주질 않아요. 시간적인 틈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폭행만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기습추행에 해당돼 가지고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제주도 사건에서 그 남자분이 가슴을 만지진 않았다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서 손을 만진 거는 CCTV에 확인되니까, 여러분 손을 만진 것도 폭행엔 당연히 해당되지만 강제추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기습추행으로 본다면 강제추행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제추행 무죄 주장을 했을 때 기습추행까지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솔직히 그걸 얘기를 했고, 다퉈볼 만한데 기습추행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 된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 이게 추행이지만 손도 추행인 거예요. 폭행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기습추행으로 만약에 잘못 이게 일이 꼬이면 차라리 그냥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했던 폭행죄 벌금형의 결과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더니 결국 의뢰인분이 합의를 해서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로 종결을 짓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합의가 잘 마무리가 됐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은 뭐 신탁의 신이라고 만들긴 했지만 신탁 사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